그러네요. 근데 기본적으로 지난 대선이 0.73 네. 퍼센트 표차로 이제 윤석열 당선 확이 된 건데 네. 그 말씀해주신 대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훨씬 크게 이긴다라는 게 이제 분위기가 좋았고 그랬어요, 그랬다고 실제로. 했고 예. 그리고 이제 조사나 데이터도 막 이랬다는 건데 실제로 막판에 나온 보고서는 이러하다. 그러니까 교수님의 예측이 정확하게 맞았고. 그래서 제가 대선 딱 결과 발표 나오고 네. 많은 기자분들 저랑 식사하고 뭐 이런 대화를 했던 기자분들이 예. 뭐 멍석 깔아라 좌판 깔아라 이런 식의 예. 축하하면서 그랬던 일들이 기억납니다. 네. 이게 지금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교수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상당히 명태균 보고서가 권력 핵심이라고 해야 될까요? 어쨌든 저는 핵심이 아니라고 하고 실세가 아니라고 그분들이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 스스로 핵심이나 실세란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. 다만 저랑 그럼 같이 했던 회의체 분들, 그 공인 분들 다 지금 수석, 비서관, 장관, 차관, 뭐 최소한 선임행정관 이런 것들 대부분 하고 계세요. 그러면 저만 핵심 아니고 그분들은 다 핵심이고 그랬는지는 모르죠. 예, 그거는 좀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고 오염시키고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. 뭐 당혹스럽겠죠, 여러 가지 면에서. 네. 제가 즐거워서 이런 일을 할 리도 없는 거고 대단한 무슨 제가 저만 정의의 사도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. 딱 한 가지 있습니다. 네. 명태균 씨라고 하는 분 저는 모르지만 그런 분들의 말 한마디에 온 대한민국이 휘둘리고 하는 것들이 과연 몇 달씩 이게 갈 일이냐,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느냐, 이런 대한민국을 제가 꿈꾸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지는 않는다.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걸 공개하게 됐지, 저 폭로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. 그래도 살아온 삶이 뭐 폭로를 하고 무슨 뭐 가십성에 뭐 이런 것들로 할 그런 저를 겪어본 분들이 아니라 평소에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아까 그 120일간의 그 캠프 생활 가운데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, 즉흥적인 결정, 네. 특히 정책 뭐 관련해서 이런 말씀 좀 주셨는데요. 네. 그 교수님께서 지금 보시기에 거의 사실상 박근혜 시즌 2로 가고 있는 국면으로 느껴진다. 안타깝죠. 네. 주셨습니다.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여론조작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걸로 보이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속에서 이를테면 인수위에 본인더러 와서 면접을 좀 보라고 했었다는 거잖아요. 근데 본인이 거절했다. 왜냐하면 나는 그림자니까.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본인 스스로 뭐 2020년부터 여러 정치인들과 특히 유력 정치인들과 인연을 맺고 뭐 다양한 활동을 했었다. 나는 판을 만들었다. 판을 짠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교수님이 잘 모르셨지만 실제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막 벌어졌다고 말씀하시죠.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죠. 그 후면에서 벌어지는 거. 저희가 이게 어느 루트로 어떻게 타고 들어와서 이런 일이 되지 하는 것들은 정말 많이 있었죠. 교수님께서 생각나는 아까 이제 병사 월급 200만 원 말고 네네. 또 교수님께서 도무지 이거는 납득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. 예를 들어서 한번 김 여사께서 이제 네이버에 올라온 적이 있어요. 그런데 사진하고 딱 두 줄 올라왔어요. 두 줄 올라오니까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. 아마 그때는 사과도 있었고 하니까 이렇게 최소한도로 하자 이런 게 있었겠죠. 안 올릴 수는 없고 이런 게 있었겠죠. 그 언론들이 영부인이 될지도 모르는데 두 줄이 뭐냐, 국민을 무시하냐, 막 뉴스 기사 보시면 있을 거예요. 그때 저희가 이 전략조정회의를 하고 있을 때 어느 한 분께 전화가 왔어요. 난리가 나서 얼굴 새빨개지고 막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그분한테 이제 책임을 묻는 식의 그런 것 같았어요. 막 당황하면 나가서 전화 받고 막 하시더라고요.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. 네네.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저 두 줄로 올릴 때 과연 김 여사께 어떤 상식적 추론으로요. 김 여사께 승인을 안 받고 올릴 수 있을까요? 불가능하죠.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인데 김 여사의 컨펌 없이 실무자가 어떻게 올리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이제 일을 한번 겪으면 실무자들이 이제 말은 아무도 안 해도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에 말은 안 해도 다 허탈해지는 거죠. 이제 에피소드로 뭐 밤을 샐 정도로 많이 있지만 저는 그런 가십거리 에피소드를 원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면 당시에 이 후보가 직접 전화해서 엄청나게 깼다. 뭐 세간에는 윤 대통령이 워낙 뭐 육두문자 혹은 뭐 욕설을 자주 쓴다. 조사 빼고 다 욕설이다. 욕설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제가 들은 건 많이 있습니다만. 후보에게 직접 누군가를 혼낼 때 그런 걸 옆에 있었던 적은 있죠. 회의할 때도 그렇고. 회의할 때도 욕을 하십니까?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총괄 본부장께서 외부 CEO가 와서 저 슬로건 이런 것들을 PT하던 장면이 있었어요. 그런 때 이제 어떤
쌍시옷 이런 것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나오면서 총괄 본부장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. 외부 CEO가 와서 PT를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끼리야 안에 있는 이제 멤버들이야 봐도 이제 그냥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외부에 이제 전문가들이 와서 뭐 슬로건 뭐 예. 이런 것들을 막 하다 보면 또 밖으로 이상하게 나가 그 당시에는 막 굉장히 작은 거 하나도 민감한 시점이니까 예.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저기를 하면 저는 논점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고 네. 또 어떤 개인에 대해서 그게 대통령이든 같이 일했던 분들이든 저는 그런 패 끼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. 어떤 언론에 이제 제가 누구를 지목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뉴스타파 원본 영상을 보시면 저는 누구를 지목한 적이 없어요. 네. 오늘 뭐 벌써 5분이나 지나서 교수님 말씀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한 번 더 모셔서 네, 당시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네, 말씀을 네. 좀 들어야 될 것 같고요. 네. 중요한 포인트는 명태균 보고서가 대선 캠프 안에서 분명히 존재했다. 더 중요한 건 제가 그걸 입수할 길이 없는 사람인데 제 손에. 예, 하대에 있다는 거죠. 네. 뭐 그걸 제가 뭐 컴퓨터에 능수능란한 사람이라 뭐 조작을 한다면 모를까 전혀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. 실제로 명태균 보고서에 의해서 캠프가 네. 컨트롤됐다. 뭐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걸 모르고 정신없이 지나갔지만 지금 나오는 각종 뉴스와 또 이런 기록들을 보면 예. 그렇게 추론할 수도 있겠습니다. 예. 예,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 비상을 걸었고 그 근거는 이거였고 이 뒤에는 명태균 씨가 있었다. 추정이지만 예. 그랬을 수 있겠죠. 알겠습니다. 추정입니다. 예. 아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예, 예. 되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네, 교수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